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 정치권 뉴스는 아니지만은 이재용 회장의 아들 지금 해군 그 장교로 임관이 됐죠 오늘. 자, 그래서 요 관련 뉴스가 굉장히 뜨거운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삼성가가 오늘 뭐 진해 전부 다 출동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용 그리고 이제 전 부인이었던 임세령 대상그룹의 부회장 그리고 여동생도 같이 갔고요. 홍라희 관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삼성가에서 이렇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 아들이요. 지금 미 시민권자하고 한국 국적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지금 장교로 입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벌의 또 이 장교 또는 임관 이와 관련된 뉴스까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자료는요, 뭐, 그 설명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짚고 있는 것이 둘이서 이제 이혼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16년 만에 같은 이제 행사에 모였는데 앉는 것은 떨어져 앉았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계급장, 요것도 지금 할머니 홍라희 관장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다뤄줬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재벌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관하는 거, 예, 군대 가는 거, 요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 장교로 임관한 그런, 가족도 있어요. 이런 그 스토리들이 쭉 되고 있는데, 요 내용은요,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 제가 본 게 제가 방송 하면서요, 이렇게 한 뉴스를 가지고 자료 화면을 갖다가 10여 개, 거의 20개 가까이 띄우는 것은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모든 지금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님이 지금 드디어 난리가 났습니다. 친한계 정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당계 게시판이고 뭐 당원 게시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유야무야하고 넘어갔어, 한동훈이가. 자, 지금 정리하니까 이건 당대표 흔들기다 하는데, 흔들기 전에, 그러면 흔들림을 당하기 전에 지가 이실직고 해야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러고, 아니, 윤 대통령 계엄하니까 그냥 뭐 1, 2분 만에, 3, 4분 만인가요? 최초로 이건 우연불법이야. 딱 치고 나왔잖아요. 이거는요, 당대표가, 예, 윤 대통령을 흔드는 그런 게시글 올린 거, 이건 표현의 자유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남의 추상같이 잣대를 댔으면 지 일에 대해서는 더 추상 같은 잣대를 대야지. 그러니까 한동훈은 내로남불이고 이중인격이고 배신자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우리 자유우파 세계에서는요, 정치판을 접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다시는 이런 배신자, 암세포들이 나오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정식으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추상 같은 잣대로 딱 정리해버려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종혁에 대한 징계, 요것도 다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계열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왜? 한동훈이가 암세포 덩어리면, 못 채면, 거기 또 이제 암세포, 잔세포들이 많이 쳐져 있어요. 한 20여 명 가까이 되잖아요. 자, 요런 사람들도 확고한 자세의 변화. 그러니까 자유우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하겠다. 예, 살신성인의 자세로 당에 당 활동, 의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반드시 다음 공천에서는 제거되도록 지금부터 물셀트를 넘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 우리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12월 2일 날 오후 3시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12월 2일까지 알려졌는데 이제 3시로 알려졌고, 그래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게 되는데, 요 판사가 누구냐? 이정재 판사입니다. 자, 이정재 판사가 과연 어떤 성향의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서 입장을 취해왔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그야말로 이번 주에 말이죠. 2번씩 증인으로 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점적인 게 여인영 의원이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한 것 중에 체포주가 있느냐 없느냐, 몇 명으로 돼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는 4명의 이름이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조그마한 군소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요게
유튜브 쇼츠까지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뭐냐? 이렇게 시작해요. 여인현 방첩사령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방첩사령관. 간첩 잡는 기관, 군에서. 그런데 요 계엄과 관련해서 명단 4명이 누구냐? 명단 4명. 명단 4명. 예. 이게 김현지, 그 다음에 정진상, 그 다음에 강의원, 그 다음에 또 누구나? 이석기. 그러니까 이석기, 정진상, 김현지는 다 알 것이에요. 근데 강의원은 누구냐? 전남 경제 담당 부지사라는 이재명의 측근이 바로 강의원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최대 의원 모임으로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 상임 고문 역할까지 했어요. 예, 당대표 특보까지 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산하 기관장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뭐 끝난 거죠. 근데 이게 누구냐? 이 사람도. 왜 그러면 정진상, 김현지 뭐지? 이석기 뭐지? 공통점이 뭐예요? 경기동부연합회입니다. 경기동부연합회 뭐죠? 이게 극좌파들의 속을, 종북 좌파 잔당들의 속을이에요. 잔당이 아니죠. 이게 본당이라고 봐야죠.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그런 의혹들이 많이 그동안에 제기됐잖아요. 다만 확인이 안 됐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종북 활동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됐지만은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의혹 제기는 상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재학, 전라도 시인, 지금 서울청에서 조사받으러 나와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지금 정재학 시인이 김현재 어떤 일종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종북론자적 성격이 있다,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 의혹 제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에 신중을 해야 돼. 이건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이동호 박사도 지금 김현재 종북 이런 성향을 지적한 바 있고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도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정체가 나타나지 않지? 뭔가 국가기밀 세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치의 의혹성을 갖다가 제기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 당국에서 본래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임용할 적에는 반드시 국가정보원이 아주 치밀하게 신원조회를 하고 돼 있어요. 이건 법령으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정보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면 그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이 김현재의 경우에는 1급 고위공무원이잖아요. 1급 차관 뽑고 공무원이요 행정고시 해가지고 1급 올라가려면요 죽자사야 그 1급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아마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예, 뭐 1%가 될지 2%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머리 싸매고 이래도 불가능해 거의.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딱 1급짜리 이렇게 차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아니 그런 사람이 뭐 김현지 뿐입니까? 그 정도 되면 정체성 안에는 확실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했다고 그래서 뭐 시비했다. 그래서 고발하고 안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의혹이 나오기 전에 똑부러지게 얘기해라. 똑부러지게 팩트를 얘기했는데도 계속 가짜를 의도적으로 해서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걸릴지 모르겠죠. 법률적으로. 그러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의혹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 뭐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계예요. 그래서 여인영 방첩관의 사령관의 개인 수첩에 들어가 있는 4명이 해필이면 요 4명, 요 김현지, 정진상, 강의원, 이석기, 강의원, 요 4명이 지금 이제 이 메인 미디어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메인 미디어에서. 다른 건 다 다른데 요 사람들 4명은 안 다루고. 그러니까 이제 숄츠 같은 데 나오고 조그마한 매체들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요게 있고, 그래서 요 4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방송을 몇 년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많은 자료 화면을 띄운 거는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이재용, 오늘 임관식이 인구의 회자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제가 한번 쭉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있어봐. 여기 제가 지금 많이 한 뭐 10여 개를 잡아놨어요. 예.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 삼성가가 총 출동했답니다. 예, 홍라희 여사,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이시원, 예, 이서원, 그 다음에 요 장교가 이지호, 지금 아들이에요, 아들. 이지호 아들. 자, 그 바람에 그동안에, 지금 이제 아들 이름이 뭐냐, 딸 이름이나 뭐냐 했는데, 딸 이름까지 전부 다 나왔어요. 예. 딸 이름까지. 딸은 오늘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여동생.
자, 이게 이제 흐뭇해하는 모습. 요 오른쪽이 이제 홍라희 여사 회장님이시고, 이게 아들 이재용 회장 딱 거수격리로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언론에 뭐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읽지 마시고 제 방송 하나를 보시라 이거죠. 여기 오늘 그래서 제대쥐 장교로 지금 이재용 아들이 딱 선택이 됐는데 왜 제대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임관식 쥐하는 장교가 됐는데 아주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동료 이 장교들하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총 훈련이 11주 교육이고요. 그래서 39개월간의 복무를 훈련 기간을 포함해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통역장교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통역장교. 자, 139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재용 회장, 홍라희 여사,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 자, 이게 이제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요분이 이제 대상그룹 부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세령의 동생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압수하는 데는요, 이재용 회장하고 지금 임세령, 지금, 대상그룹 부회장하고 같이 가지 않고 좀 따로 떨어져서 갔어요. 이게 사진이 그렇게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자를 던지면서 자축하는 이 모습. 요 한가운데 이게 이지호 소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아까 나왔던 사진인데, 예. 자, 요거 아주 흐뭇하게 있는 모습.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어깨를 툭툭 두드려서 이제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자, 요 사진. 그 다음에 제가 뭐 사진 웬만한 신문에 나온 사진은 다 이게 이제 엄마 임세령 대상그룹의 부회장. 키가 굉장히 커요. 보니까 아들이. 뭐 이재용 회장도 키가 상당히 크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관련 내용.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이 당 게시판 사태에 대한 지금 논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재용 회장과 관련, 이지호.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역장교로 가고, 선천적 이중 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소를 하고, 지금 이제, 군에를 간 것이고, 아까 이제 한 여성이 삼성물산 사장이네요. 이서현 사장. 예.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이 외할머니인 박현주 상인 커뮤니케이션주 부회장. 그리고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 예, 이렇게 했고, 삼성가가 전부 다 출동했다. 그리고 2000년생이니까 지금 25살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민권을 포함했고, 포기를 하고서 군대를 갔다. 그래서 139기로 임관이 됐다. 예, 139기로 임관이 됐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병역을 자원하는 대상자는 한 해 평균 100여 명에 달한다. 1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100여 명은 많죠. 예, 상당히 이건 많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대단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재벌가에서 장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최태원 회장의 딸, 최민정이죠. 지금 이제 중국인하고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고,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 딸 최민정이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리고, 지금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 근무까지 했고, 해군 2함대 사령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 공군 장교 병역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역. 그리고 이행해 왔대요. 그래서 장남인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나서 공군 장교로 입대해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통역장교로 복무를 했고요. 로버트 케이츠 장관이 방한했을 때 정운찬 총리를 통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남,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인데요. 장남은 하버드대 졸업하고 차남은 예일대를 졸업했네요. 대단하신 그 아들들이네요. 그리고 정기선 H연대 수석 부회장도 아르토시 3기. 그런데 여기는요, 정몽준 회장도 아르토시 13기. 아르토시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용렬 고령병회장의 장남 이규호 부회장도 미시민권자지만은 현역 병으로 입대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신은 전 SK네트워크 회장의 장남 최성환 SK네트워크 사업총괄 사장은 2006년도에 해병대에 입대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예, 다. 그래서 뭐 이거 아주 참 이렇게 군대를 차원해서
시민권자니까 안 갈 수도 있는데 갔다. 이거는 뭐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이런 애국자 집안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요 관련 내용은 보도를 마치도록 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친한계에서는 1068건의 전수조사 결과 한 대표와 그 가족이 문제될 글을 쓴 적은 없다. 그리고 작성자 한동훈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다. 자, 그래서 요게 12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쓴 게 161건. 예, 그리고 한 대표 측에서는요, 글 작성자 한동훈은 한동훈이가 아닌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해명 또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게 907건,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 463건, 그리고 언론사 사설과 기사가 250건, 경력성 글이 194건. 그래서 가족과 같은 이름 작성건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김은혜 이런 분들, 강승규 이런 분들이 강하게 비한계죠. 자, 주로 친윤이죠. 김기현 불법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평가를 받아야 돼. 김은혜 한 대표 가족이 썼다는 건가 안 썼다는 건가 똑바로 해. 강승규 한 대표 가족이 썼거나 악의적인 해킹,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일찍부터 요 당원 게시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게시했어요. 그리고 한동훈이는요, 전수조사를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라. 그래서 친윤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누가 쓴 거야? 누가 썼는지 밝히면 될 거 아니야? 예. 요거를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말이죠. 조사 말결이나 가족 명예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그것이 맞는다면 당장 사과하라. 예,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용서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장동혁이가 말이죠. 3개월 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혁 징계 절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 여상원이가 이거 솜방망 했다. 주의 촉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전면 재조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김종혁은 그동안에 어떤 비판했느냐. 보수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극우 세력의 요구에 따른다. 장동혁 대표가 집권과 득표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판 것이다.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파시스적이다. 북한의 노동당도 아닌데 갑자기 당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당하고 계셨다는 얘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왕자 쓰고 나온 분 아닌가. 속옷을 입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데 회개부터 시작하셔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의 종교 행위를 희화했다. 이게 징계 대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정재는요, 이정재 판사입니다. 72년생이고 연수원 32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데 과거에요, 수원지법에서 3인방으로 부르는 게 박정호 판사, 정재욱, 이정재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주 해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호남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 연수원 32기, 수원 대전가정, 대전지방, 서울북부지방, 의정부지원, 광주지방법원, 이렇게 판사를 하다가 수원지방 변호사의 변호사, 서울지방 변호사의 변호사도 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2025년도 5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고 하는 허위 보도를 낸 스카이델리 허겸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동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판사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예, 그야말로 지금 여론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찍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여인영 지금 방첩사령관의 수첩, 요와 관련해서요, 여인영 지금 이 방첩사령관이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 쥐기현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이 돼서 그 명단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요게 말이죠, 그러니까 김어준을 갖다가 김호중으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다. 예.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명단이 구두로 전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적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난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찾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수사단장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체포대상자 명단이 허술해서 내란을 실행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이죠, 이영인영 사령관한테 12월 4일 저녁 7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메모한 사실은 인정하느냐 물었더니 맞다, 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인단이요, 군 검찰에서 김현지, 강우현, 정진상은 이재명 특근이다, 장관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기억나느냐? 그랬더니 네, 대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지 설명이 필요 없죠. 강우현, 이재명의 당대표 특보, 정진상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석기도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인물들, 요 4명. 이석기는 간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뭐, 통진당 해상의 주역이 해산하게 된 주 원인이 바로 이석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굳이 강의원만을 조금 설명한다면 강의원은요, 73년생 전남 영광, 전남 경제부지사, 더민주 전국역시의 상임 고문, 굉장히 실세인 거죠. 그래서 전남대학교 올 때 한총련 의장을 했어요. 한총련 의장. 예, 한총련 완전히 종북성에 강한 그런 단체였었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 한총련 의장 재임 시절에 이석치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았지만은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져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98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5기 한총련 의장 활동에 대해서는 국법부 위반, 그리고 한양대에서 열린 5기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종북성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공통점. 그래서 이제 이 매체에서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